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년이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증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가계, 기업 그리고 우리 모든 실생활에 미쳐주고 있는 물가 상승, 그 물가 상승이 모든 지표와 모든 세상의 문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요.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학교에서나 또는 기업에서나 또는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 분야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전체 지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내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 그 부분을 점을 찍어가지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유럽 인플레이션 갈수록 심각하다. 유로존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10%가 상승하였다. 이게 지금 9월 CPI가 10%. 이게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9%. 미국 기준으로 9%, 8%좀 내려왔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10%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9월 CPI 10% 예상치 9.7%, 8월 CPI 9.1% 모두 넘어서 로이터에서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 7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 22, 10월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높아진다. 75bp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유로존에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속도를 넘어서는 초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 다시 한번 9월 기대 인플레이션 2개월 연속 하락. 집값 전망 최저. 9월 기대 인플레이션 4.2%. 3개월째 4%대. 소비자 심리지수 91.4. 2개월 연속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세. 집값 전망 사상 최저치이다. 경기와 앞으로 기대. 일부에서는 또한 유럽과 다르게 약간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이슈 또한 나오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물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 즉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단 하나.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연준의 돈 풀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진짜 이유 하나예요. 파월 연준 의장 제2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되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에서 지금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긴축의 가속도를 밀어붙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 자산 긴축 강화, 높아진 신용 리스크 점검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연준의 QT가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QT, 얘가 조금 더 속도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연준의 자산 긴축 속도가 2배로 가속화된 상황이라 유동성 여건도 여전히 빡빡하다. 특히 역대급으로 높아진 실질 금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완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일부 신용 위험에 현실화 또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당연히 실물 경제도 흔들거리고요. 금융 경제의 혈관에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명분은 뭐다? 물가이다. 그렇기에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드리려 합니다. 왜? 매크로에 대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비단 자산시장과 금융경제의 매크로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자, 월급은 안 올라가잖아요. 월급 올라가는 속도가 늦잖아요, 현저히. 그럼 나는 계속해서 노가다만 뛰는데 뭐 회사를 댕기건 대기업을 댕기건 어떤 전문직에 있건 간에 결국은 노동의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내 소득이 올라가지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계속 실질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결국 생활에 그런 척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5%에서 6%대 고물가에 환율 추가 상승 압력, 한국은행 긴축 시사, 물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 높은 환율 주가 상방 리스크 주요국 중앙은행 고물가 대응 위에 큰 폭의 긴축. 자, 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스로 전기료 대폭 인상, 도미노 물가 상승 우려가 되고 있다.
자, 지금 제가 방송 시작과 함께 물가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에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결국은 달러 인덱스를 엄청나게 땡겼습니다. 112.08. 어마어마한 수치로 강세예요. 거의 10 몇 년 만에 가장 큰 강세이고요. 원달러, 원화 약세가 10 몇 년 만에 가장 큰 약세입니다. 1441원. 엄청난 원화의 약세. 자, 그리고 증시의 빠그러짐. 물론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쌍바닥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36% 빠져가지고 그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요 근방에 있죠. 고점 대비 36%가 빠졌다. 자, 이 이슈가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고요. 결국 물가가 뭐다? 미 국채 금리를 3.82, 10년물을 4%대까지 거의 끌어올렸고요. 미 국채 2년물을 4.27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뭐가? 자, 미 국채 금리를 이끌었던 건 뭐다? 연준의 FOMC에서 정책 긴축 스탠스이다. 근데 이건 뭐가 바꿨다? 물가이다. 그렇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한다. 직장에 댕기건 기업을 운영을 하건 또는 어떤 직업에 있건 간에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든 간에 현재 또는 투자에 주식에 투자를 하건 간에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든 간에 지금은 이 이슈를 알아야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고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을 해요.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은 삼성전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의 가격은 사우디와 미국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금리는 달러의 가격과 금리는 누가 정한다?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정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예요.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이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자가 제 지금 주장의 제 의견의 기조로 보시면 논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어서 연준 자산은 8천만 달러에서 4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8.8조 달러 약 9조 달러에 육박했고요. 이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2008년부터 2020년도 약 12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그렇죠. 제조혁명이 나왔고요. 공급 기술에 대한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요. 생산량, 즉 매출 총이익에 해당되는 제조 혁신에 대한 기술은 끊임없이 공급의 기술은 발달을 했고요. 그 이슈가 바로 쉐일 혁명이죠. 유가도 이제 쉐일, 퇴저감층에서 개발할 수 있는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모든 제조업에 있어서 제조 혁신이 일어나게 됐죠. 공급에 대한 기술은 계속 발달했는데 그러면 공급 과잉이 돼야 됐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어떠한 시대였죠? 저금리. 자, 공급이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저금리. 공급 과잉되었다는 소리는 결국 환율 전쟁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줄 여유가 없으니까 자국민들이, 선진국들이 다 자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환율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또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부추겼던 거죠. 그리고 유럽과 일본, 얘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가 하락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었고요. 미국도 천천히 경제 펀더멘털이 꺾여나가는 디플레이션에 바로 가고 있었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투자, 4저의 고착가가 바로 12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죠. 공장과 생산과 교육이 멈춥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가 되죠. 전 세계 공장과 소재와 부품재, 거의 기초물질을 담당하는 중국이 봉쇄가 되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가 됩니다. 자, 미친 듯이 막 전쟁을 하고 포로 싸고 막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유도탄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가속화. 이 이면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가 있었죠. 여기에 중국이 봉쇄가 되었다는 부분. 우리는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에 제약바이오 전문가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전문가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의도적으로 왔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백신의 작용 기전,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백신을 맞게 되면 감염을 예방하기 힘들지만 병이 심해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은 선천성 면역, 코끝에서 감염이 된다. 코끝에는 혈관이 없다. 그렇기에 선천성 면역인 NK세포, 그리고 자연살해세포라고 하죠.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가 담당을 하는데 여기서 3일에서 5일 사이에 지게 되면 기저막을 뚫고 드디어 바로 혈관에 있는 혈액이 담당하게 되는 항체가 달라붙게 되고 림프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림프가 안에 있는 바로 B세포에서 항체와 바로 T세포, 킬러세포라고 하죠. 얘네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백신을 맞게 되면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고 전 세계 공장이 멈췄고요.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공급이 완전히 잠겨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저기 1차 식량과 에너지가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관이 잠기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10%의 물가 상승, 엄청난 거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관을 잠갔고요. 미국이 여기다가 스위프트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루블화는 엄청난 강세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통화 강세입니다. 사상 거의 최대 강세예요. 자, 이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을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의도는 무엇인가? 코로나가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푸틴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은 글로벌 금융 기득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로는 문명의 1차, 2차, 3차 산업의 과학기술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어요. 공급 쪽에서, 생산 쪽에서 혁신이 이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를. 그러면 의도적으로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가?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엄청나게 쇼티지가 나오겠죠? 이게 어떤 부분이긴 간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모든 부분에서 그동안에 정말 사양산업 그리고 저취급을 받았던 식량에 대해서 먹고 사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했죠. 물론 아프리카에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산업이 엄청나게 브릭스가 중심에 나서게 되고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애들이 중심에 나서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소비가 자연적으로 월급이 기업의 소득이 기업의 순이익이 올라가지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소비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생산을 줄여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파이죠. 4대 실물 경제의 지표라고 합니다. 생산, 소비, 고용, 투자. 이 중에 소비가 핵심인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와 맞물려서 생산도 줄어들게 되었죠.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자, 고용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사람이 필요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가, 경제 파이가 계속 쪼그라든다. 왜 먹고 살기 힘들게 해서 경제 파이를 줄일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만들면서 지난 수백 년간 1차 산업이죠. 1700년도 후반때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고 했던 세계 최초의 기계가 발명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인류는 그동안에 대량 생산을 하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대량으로 기업이란 문명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필요하게 되죠. 식민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를 그 이후로 엄청나게 가혹하게 개발하였습니다. 지구의 물자와
자원과 자연환경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설비와 장치와 뭐 식료품, 의료, 뭐 그리고 의료품, 옷, 뭐 소재, 그리고 건물, 도로, 빌딩, 모든 도시와 엄청나게 지금 지구를 계속해서 수백 년간 개발해 왔더니 결국 지구가 너무나 망가지고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가 있겠죠. 지구 입장에선 인간이 바이러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도 대폭 줄이고 소비도 인구도 모든 것도 다 줄인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실물 경제와 가상과 메타, 디지털의 세상, 이것이 고려와 기득권이 지구의 문명을 만드는 흐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우주와 메타의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또한 U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과 융합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는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정보통신기술.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서정진 회장이 이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바로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되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혈액검사,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선점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문명의 플랫폼의 산업에서 셀트리온은 생존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플랫폼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즉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경제 파열을, 그동안에는 뭐죠? 경제 성장률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어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뭐 도시화가 전부이죠. 계속해서 뭐 건물, 대한민국의 철강, 제가 계속 언급드리잖아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이런 모든 산업들에게 폭발적으로 도시화가 들어갈 때 필요했었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멈춰야 된다. 그러다가 지구가 공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주가 계속해서 우주에 끊임없는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 지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살기 안 좋은 환경으로 가죠. 계속해서 물폭탄이 오거나 지구도 대한민국도 열대 기후가 굉장히 안 좋고요. 사계절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전 세계 환경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제주 계속 지진이 나기도 하고 분명히 이상합니다.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렇기 때문에 우주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메타와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산업, 전기차에서 공유자동차에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융복합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셀트리온도 절대 이 흐름에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 흐름의 저는 중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인지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가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거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9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세울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산업부가 2022년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무역에서 3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도체 수요를 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가전 및 전자제품을 코로나 때 모두 바꾸었지요.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품목, 바이오헬스, 지난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진단키트 수출은 감소했으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의 수출 확대와 상쇄되며 근소한 차이로 감소. 그래서 여기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보게 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자, 그래서 살짝 또 4.5%, 0.05에서 4.5%, 12.2에서 0.05, 다시 0.05에서 4.5%. 바이오시밀러가 신성장 품목이며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을 안 늘릴 수가 없겠죠. 의약품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안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적자로 인해서 효능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쓸 수밖에 없죠.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이 싼 거를 기본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언급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건 간에 병원에선 간에 환자에선 간에 일단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에 원격 의료와 바로 혈액검사 스태트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서정진 회장이 저는 정확히 미래를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도 그 이야기를 언급했었죠. 그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함께 중요한 건 이 혈액검사 스타트업, 무주 공산의 시장이죠. 어쨌든 투자가 끊임없이 집행되어져야 한다. 79억 명의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선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항체 바이오 식물로서 끊임없이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들이 거의 성장의 정체가 끝나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신성장 품목이며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도 셀트리온의 저력이 빛이 나겠지요.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면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딱 하고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바이오 헬스 수출액 13.3 그리고 여기 증감률 4.5 13.3억 달러에 4.5% 증가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신약 가능성이 묻히고 있음. LCB13 레고캠 바이오 14죠. 레고캠 그리고 익수다 셀트리온 삼각 로맨스이죠.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이 침묵한다고 주주까지 모르면 안 됩니다. 딱 있는 그대로 흥분해도 됩니다. 12월 최종 임상일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너투 한마디로 독보적인 치료제입니다. ADC 자 항체약물 접합체이죠. 다시 한번 항체가 있고요. 링커가 있고 케미칼 여기 톡신이라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바이오와 케미칼의 융복합이죠. 링커로 끈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바이오란 항체란 놈이 항체가 가서 항원에 가서 묶어버리게 되면 가서 케미칼이 유도 미사일처럼 터뜨려버리죠.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암세포를 정확히 그 위치 지점까지 가서 타격해서 효능 케미칼 톡신이 가서 터뜨리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항체에는 위, 유방, 직장, 대장,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모든 그런 혈액암에 또는 어떤 위치로 정확하게 가서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체약물 결합체 LCB14 똑같은 방법으로 임상 중. 그래서 더더욱 더 기대감이 큰데요. 유방암, 폐암, 췌장암까지 적응증 승인 가능성이 있네요. 이 정도면 진짜 신약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약에 우리의 셀트리온 LCB14 가능성이 있습니다. LCB14 언론 보도 절반만 넣어도 에너트와 비슷하다. 약물의 효능, 즉 약물의 용량이 절반만 넣어도 효능이 에너트와 비슷하다. LCB14 경쟁력은 에너트 절반 용량으로 효능 대등. 폐 독성 부작용 임상 일상까지 없다. 부작용이 없다. 이건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링커가 아까 항체 끈 링커라고 하죠. 여기 톡신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혈관에서 톡신이 터지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 바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고캠 바이오선 톡신이 자 이게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세포에서 터지지가 않아요. 어떤 화학물질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 ADC 학회에서 4년 연속 최고의 상을 수상해왔던 회사가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ADC 한 분야만 우직하게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고 있죠. 익수다와 셀트리온과 레고캠에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쵸? 익수다의 러츠 박사 또한 ADC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이죠. 안전한 ADC로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 일본 다이치산큐의 에너투는 효능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 에너투 지금 다이치산큐의 ADC 연구는 처음부터 순항하지 않았다는 다이치산큐. 그래서 ADC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자, 사진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죠. 다이치산큐 하면 ADC를 떠올릴 만큼 ADC를 논하는 데 있어 다이치산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온 듯한 느낌이다.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꽉 메운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결과에 화답했다. 발표 후 디스커션이 지연될 정도로 기립박수가 이례적으로 지속되었다. 자, 이러한 탁월한 임상 결과는 다이치산큐를 ADC의 대표 주제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데 손색이 없다. 자, 그런데 자 FDA 승인은 에너투에 대한 FDA 승인은 HER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 2, 3 시험 결과를 공개한 지 약 2주일뿐만 아니라 FDA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불과 2개월 만이다. 자, 그래서 에너투에 대한 유효성과 임상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서 현재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ADC 대표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겠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 LCB14 임상 발표, 레고캔바이오 ADC 첫 임상 결과에서 안정성 효능을 확인하였다. 포순제약 진행 유방암 1상 중간 결과 N2보다 적은 이상 권장 용량 확인한 레고캔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 ADC 2022에서 헐투 유방암 양성 유방암 치료제 LCB1세 임상 1상 줄강 결과가 구두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 레고캔 바이오는 N2를 포함한 경쟁 약물들보다 현저히 낮은 용량에서 우수한 약효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자, 그리고 폐 독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러츠 박사죠. 러츠 박사는 LCB14가 보여주는 우수한 약효와 효능과 안정성으로 판단할 때 경쟁이 치열한 헐투 ADC 중에서 계열 내 최고 신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익수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임상 시험 계획 IND 신청 및 글로벌 임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N2보다 좋은 LCB14 임상 결과. 임상 데이터 우수, 완전간의 한명, 약물 투여 용량 절반, 약물 투여 짧다, 길수록 약물 효과 증대된다. 약물 부작용 N2보다 낫다. 특히 폐렴 동반 부작용은 N2 7%. 이 부분이 FDA 심사 통과 어려울 수 있으나 예측 결과는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 폐렴 동반 부작용 0%이다. 그래서 N2 혁신신약 승인을 받았는데 ADC는 기본적으로 임상에 대한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FDA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본적인 신약보다 조금 땡겨주고 있죠. FDA 심사 과정 초스피드, 임상 이상 발표 후 FDA 승인 2개월도 소요 안 됨. 셀트리온 역시 초스피드 가능하다. 글로벌 2상만 실시하고 N2 역시 2상 후 승인, 3상은 추후. 신약 임상은 공정개발 대단히 중요하다. 셀트리온 공정개발은 빅파마 수준. 바이오시밀러 수십 개 공정개발 완료 경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성공적인 경험. 자, N2 기준으로 판단하면 2024년 후반기 임상 이상 발표 높습니다. 우리 주주가 이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 무관심하지 절대 가볍지 않고 임상 결과 발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 ADC 권위자 익수다 러츠 박사, 세계 최고 신약 가능성 높다 발언을 주시해야 합니다. 익수다와 레고캔과 셀트리온이 함께 ADC 분야에서 세계에서 역사를 써내기를 우리가 주주로서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제약바이오 인재 영입, 한미약품 종근당 등 채용문 활짝. 더불어 셀트리온도 이날 12일 분야별 신입 경력 휴식 채용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SAP, ERP 운영, 전사 운영이죠. 회계랑 그다음 데이터 이런 부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신약 연구, 사업 기획, 허가, 임상 개발, 케미컬 제품 개발, 품질, IR, 법무, 재무 관리, 생산 등 전 분야이다. 그룹 규모에 비해 IR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IR 부분에서 좀 답답하죠. 조금만 더 전화를 잘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코스피 금융투자 코스닥 주간 금융투자 순매수 탑5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에 딱 포진되어 있어요. 코스닥 금융투자 부분에서 자, 9월 마지막 주 코스닥 금융투자 부분에서 상위권에서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대금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입니다. 금융투자 순매수 탑 1위. 이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는 제가 언급드렸죠?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자, 이 부분에 있다 4년간의 박스권이다.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의 기업 가치와 지금의 기업 가치는 180도 다르다. 그걸 알고 계속 성장해 나갈 걸 주주분들도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시가총액은 100%, 99.9가 아니라 100% 따라온다는 것을 선수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모아갑니다. 늘. 그리고 공포가 전 세계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매크로 경제와 연준이 긴축문을 하게 되면서 대축문으로 다 쪼였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줄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현금을 많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 자금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그리고 세력들은 지금 모으죠. 그리고 이때 모으고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리고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때 경제 펀더멘털이 한번 흔들거리고 연준이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또는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까지
엄청난 부양책이 부양되고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때 개인들은 또 들어오겠죠. 또 들어와서 견디다가 또 털리고 나가겠죠. 고점에 외국인들은 또 이걸 넘깁니다. 물량을. 그리고 저점에 개인들이 물량 내는 걸 넘기는 걸 받아내죠. 저점에 모으고 고점에 넘기고, 개인은 저점에 팔고 고점에 받아내고, 그리고 늘 노동 노예로 살아갔던 게 지난 수백 년간의 금융을 모르고, 또한 미래를 모르고,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스펙에 관심이 많죠. 스펙을 쌓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리고 기타 그 나이에 맞게 그냥 시스템적으로 살다가 또 은퇴하고 퇴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경비를 뛰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이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스펙을 쌓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비교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강남 서초 송파 차 타고 다니는 차는 뭐냐, 아버지 뭐 하시노, 아파트는 어디에 사냐, 이렇게 끊임없이 남한테 비교되고, 그리고 그거에서 만족감을 얻고 끊임없이 돈만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 그리고 결국 그게 주가가 올라가면 사버리죠. 왜? 올라갈 것 같고 돈이 많을 것 같고 이쁘니까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털리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지금부터 본질을 보는 능력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경제 매크로, 그리고 전 세계에 흘러나는 이슈들, 그리고 투자와 실물 경제와 셀트리온과 각가지 모든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지금 같이 보시면서 통찰력과 본질을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모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돈의 노예로부터 탈출을 해서 내 가족과 나의 드디어 회사를 탈출해서도 내가 온전히 남아있는 시간을, 짧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의 전고점 돌파를 확실성의 영역으로 본다. 전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자, 8조에서 15조를 넘어서 20조를 넘어가는 제품들이 10개가 넘어가고 24개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과 직접 전세계 유통망과 공장 캐파가 증설이 되고요. 생명공학센터에 2,000명을 연구 인력을 수용을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지도가 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에 세력들과 선수들은 모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쳐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쳐있는 개인 투자들은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1% 안에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1% 100명 중에 1명, 2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98명과 100명 중에 98명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그들이 보셨을 땐 또라이다. 그들이 보셨을 땐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2명의 관점으로 98명을 봤을 땐 안타까운 겁니다. 왜? 끊임없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끼리 비교하죠. 삼성 노예냐, 또는 대기업 노예냐, 중소기업 노예냐, 노예끼리 비교해 서로 잘났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비교가 아니고 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독립할 날을, 경제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독립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직하게 끊임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적지에 수정하면서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